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지금 좀 보려고 하는 거는 물건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크게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너무 좀 깔끔해서 좀 별로 이렇게 크게 볼 건 없는데 하나 다만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관리비가 미납이 얼마나 돼 있을까 좀 그 부분이 좀 약간 마음은 걸립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가장 좋았을 법 하긴 한데 여건상 제가 그 부분까지는 같이 좀 못했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뭐 관심 있거나 아니면 한번 근처에 가까이 계시면 가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인데 이제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 하나타경 5375 물건 번호 1번이에요. 의정부 고양 4월 13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고양시 경기도 고양 일산 동구의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큽니다. 실평수 28평, 29평 정도 되고 전체 다 나왔죠. 감정가는 3억 정도 돼요. 3억 1,300. 근데 한 번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30% 유찰되다 보니까 2억 1,900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은 있죠. 3명 정도로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식은 좀 됐어요. 왜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기 신도시가 일산 또 이제 분당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군포 이쪽이 3번 이게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가 형성이 됐었을 때 상업시설에 오피스텔 이런 게 다 들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식은 좀 되는데 연식에 비해서 입지가 좋고 또 이런 평수가 큰 평수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매매 거래도 없는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지금 이거예요. 이거고 크죠? 오피스텔인데 큽니다. 크고 딱 색깔 보니까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여기가 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이에요. 일산 호수공원이 그래도 나름 관리도 잘 되고 크죠? 좋아요. 주차장 그리고 지금 해당 물건이 나온 게 여기가 호수가 보이는 방향이에요. 네, 호수가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거고 지금 여기 이제 도로가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나오는 여러 사진들입니다. 사진들 이렇게 했어요. 안에 주차장, 오피스텔 이거 보니까 사람이 없죠.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하죠.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이 됐을까? 얼마나 공실이었을까? 이게 좀 걱정은 돼요. 나머지는 별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 그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안에 이제 좀 권리라든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15층 중에 3층이고 전용 28평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여러가지 이렇게 여건은 무난하다.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정발산역 3호선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일반층이 나왔어요. 근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오고 이제 등기부를 보면 이건 지금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인데 정말 볼 게 없어요. 소유권 이전 2015년에 매매를 1억 8,500에 했고 매매를 할 때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없는데 임의경매가 지금 8월 달에 임의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6개월 이게 지금 1차니까 1차가 언제 됐죠? 3월 달에 진행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전부터 이자가 안 들어왔겠죠.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경매를 신청을 한 건데 그 전에 이분이 임차인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밀렸다고 하면 1년 정도 가까이 관리비가 밀렸다고 하면 얼마가 될지는 예상은 모르겠네요. 오피스텔 관리비 해봐야 얼마가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도 웃긴 게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개인정보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이게 더 약간 미스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약간 좀 궁금하게 되는 다 있고 정발산 2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역세권이다. 그리고 채광이 좋다.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채무자가 이것만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동일한 오피스텔에 다른 층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죠. 1번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0명이라고 나왔고, 전입세도 연락원에도 없는 거, 이제 조사관이 갔을 때 없는 걸로 나왔다. 매각물건 명세서 자체도 지금 최선순위 설정, 이게 지금 말소기 준 권리가 되는데 임차 내역은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게 없네요. 지금 권리 관련해서 볼 게 없어요. 지금 임대차 전입 연락 내역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물건 자체는 권리 관련해서 볼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일단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를 살펴볼 건데, 대우매종 리브르 평수가 94884죠. 9488 했더니 지금 2019년에 거래가 한 번 있고 2억에 4층이었고, 20년에 2억 7천에 거래가 하나 있네요. 그러고는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통계를 봤을 때 9488 한 2억 3천, 2억 4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매매입니다. 전세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통계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러면 과거는 지금 뭐가 있었나 라고 봤을 때, 과거에도 지금 똑같이 있긴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더 크죠. 더 큰 겁니다. 그래서 4억에 낙찰이 됐고, 이거는 재작년이네요. 이거 말고는 지금 너무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다 보니까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매각 물건 동일번지 진행하고 있는 거, 이건 똑같은 거고, 똑같이 소유주가 똑같아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인근에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됐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피스텔이죠. 낙찰가는 한 80에서 한 90% 가까이 낙찰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이거는 방송 관련 오피스텔에서 100%를 넘겼고, 지금 가장 최근인데 88% 거의 한 90% 정도의 낙찰이 이거는 됐는데,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낙찰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받고 이제 통상적인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산 동구 오피스텔이죠. 여기네요. 지금 이 물건인데, 지금 정발산역 보이시죠? 정발산역이 보이고, 지금 해당 경매로 나온 게 이겁니다. 대우매종 리브르. 단어가 약간 좀 말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일산 호수공원이에요.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공원이 보인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게, 그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참고만 할 뿐이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185제곱미터 185제곱미터고 이게 전용 9488 이거죠. 물건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이상의 것들 거래가 없네요. 185 이상의 물건은 아예 없어요. 거래 자체가. 그러면 과거로 한번 봐볼게요. 볼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거 이력으로 따져보면 2022년 4월 1일 KB 부동산 기준으로 3억 3천 상한가가 3억 3천 7백, 하한가가 2억 7천, 그리고 동일한 맞죠? 2020년에 2억 7천이 거래가 됐다. 2억 3백에 거래가 됐다. 아까 그 실거래가 우리가 봤을 때 그 똑같은 그 금액이네요. 그리고 전세, 매매가 이렇다라는 거고, 전세는 2억 이상을 상회를 하겠네요. 그러면 월세는 이거는 그나마 가장 최근 거래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아닙니다만 2000에 108에서 123, 16년에 거래가 2000에 128이라는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걸로 나와 있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오래됐죠. 2000년이에요. 2000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시세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이제 수익형으로 해서 월세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7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는데 일단 거래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오름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니까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시세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시세가 KB 시세가 2억 8,500이에요. 지금 2억 8,500이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 금액으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 낙찰 금액으로 대출이 될 겁니다. 낙찰 금액으로 대출이 돼서 수익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월 얼마씩 남게 되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얼마지? 2억 1천, 2억 2천, 2억 5천, 2억 5천으로 잡아볼까요? 2억 1,900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3.5로 잡아보고 2천에 130 이렇게 잡으면 수익률이 이 정도로 나오네요. 28% 정도. 근데 이 낙찰가도 아마 변동이 될 거고 이자 부분도 그렇고 보증금 월세 부분도 아마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투자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시세 차익으로 가면 안 되고 수익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 입지가 일단은 좋으니까 어느 정도 돌렸다가 그냥 매수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로 돌리는 게 가장 좋죠. 전세나 매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임장을 통해서 미납 관리비가 얼마나 가 있는지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한 다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빠뜨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도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거 사진만 보더라도 연식이 다 오래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봐볼게요. 이거는 99년이지만 2001년, 2003년, 2004, 2003 다 그래요. 이게 다 일기 신도시 때 만들어진 거고 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지는 최고죠. 이거 같은 거 봐보세요. 이제 2020년 다 뒤쪽이에요. 뒤쪽 물러.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입지는 뛰어나다. 가장 입지는 뛰어나고 이거를 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이 입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변하죠. 불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